저희가 오늘 기존 연습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학생분들이 뒷꽂치기를 하시죠. 네. 될 때까지 하시죠. 그렇죠. 될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렇게밖에 모르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연습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이 연습을 생각을 했을 때 원장님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생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했다는 위안? 만족? 네. 그쵸. 저도 이제 원장님과 같은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저는 또 생각을 해봤던 게 네.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약간 패턴?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약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어가 묶여있는 이런 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은 그 약어가 숙련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숙련의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장점에 비해서 여기서 오는 단점, 부작용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를 이제 될 때까지 친다는 거는 전력 투구한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나 이거 90점 넘길 때까지, 혹은 뭐 90점은 나왔는데 뭐 93, 95도 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전력 투구를 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폼이 망가지게 되죠. 계속 치면 칠수록. 네. 이제 허공에 좀 붕 떠 있는 느낌. 네. 이제 그게 되면은 이 파일을 하고 나서 이 파일 칠 때까지는 괜찮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다른 걸, 새로운 걸 쳤을 때 완전히 이제 손은 엄청 가벼워졌어요. 네. 모래주머니 찼다가 푼 것처럼 엄청 가벼워지고, 와, 내가 손 엄청 빨라졌다 했는데, 그렇게 치고 이제 정확도를 매겨보면은 완전 박살이 나 있죠. 더 떨어져 있죠. 이제 폼이 내가 안정감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붕 떠 있으니까 손은 빨라졌는데 더 흘려치게 되고,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거 돌아오는 데까지만 해도 또 시간이 저는 꽤 걸렸었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이 이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반복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해요.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반복을 하면서 뒷꽂치기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0분부터 5분까지 한번 첫 테스트 치시죠. 그리고 2번, 3번, 4번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적인 연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채점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채점본을 잘 보시고 본인이 탈자가 난 부분이라든지 오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해요.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늘 수 있는 거지, 계속 반복만 하다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이 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셨던 이 연습 방법, 이 방법이 존재하니까 여기서 나는 될 때까지 안 치고 그냥 난 제 테스트도 한 2번 보고, 뭐 많으면 3번, 3번, 4번 보고 난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잘못됐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제 테스트를 하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수긍하시고 네. 하시는 부분들, 연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백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 제가 본 학생들 열이면열 다 이렇게 백스페이스 쓰지 않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학생들이 일단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음성을 이제 초반에는 이 속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수정을 하면서도 쫓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느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도 이제 백스페이스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나 수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하다가 이제 점점 단계가 올라가면은 음성을 쫓아가기도 이제 급급하니까 그렇죠. 수정하는 순간 탈자가 엄청 나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쫓아가기도 안 되는데 여기 백스페이스를 쓸 시간이 없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쓰지 말라는 거, 나도 빼야겠다, 이 습관 고쳐야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참, 그래서 전 이것까지 묶어서 이 백스페이스랑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띄어쓰기. 이 띄어쓰기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백스페이스랑 똑같죠. 이제 띄어쓰기 할 시간에 한 글자를 더 쳐서 음성 쫓아가기 바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처음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로 하다가 뭐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묶어서 이제 가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학생분들께 좀 실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실무에 이거를 들어가게 됐을 때 이거를 다 내가 백스페이스를 쓰지 않고 띄어쓰기 안 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 들어왔을 때 원장님하고 저는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너무 경험을 많이 했죠. 이제 뭐 2급을 갖고 오시든 1급을 갖고 오시든 이제 연수생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거 고치느라고 고생을 엄청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백스페이스나 띄어쓰기나 뭐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맞춤법 이거 금방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당장 저희만 해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하죠. 연수를 하는데 하루에 못해도 개인적인 연습까지 포함해서 요새도 한 10시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두세 달 동안 한 7일에서 일주일에서 6일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겨우 고쳐질까 말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급을 땄어요. 이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환경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않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로 이제 3개월, 2개월을 몰아서 연습했을 때 이제 그나마 고쳐진다는 얘기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따로 한다면 이거는 뭐 3개월이 아니라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죠. 이게 빠르면 뭐 6개월 안에 자격증도 따고 뭐 5개월에 따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뭐 길면 뭐 3년, 4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이 백스페이스랑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내가 오랫동안 쳐온 습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금방 바꾸냐는 거예요. 학생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내가 맞춤법 공부를 하셨다고 쳐봅시다. 1급을 따고 이거를 내 속기에 이 맞춤법을 녹이는 건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습관이 말씀하신 대로 3, 4년이 그렇게 들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바꾸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맞춤법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춤법을 아시는데 이분들도 직접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희가 아는데 못했다고. 이게 녹이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력이 되게 많이 낮아지실 거예요. 내가 치던 거에서 점수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본을 쌓아 올라가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가 실무에 갔을 때 바로 거기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내가 띄어쓰기랑 맞춤법을 안 지키면서 치는데도 겨우겨우 속도가 따라가는 정도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서 치라는 얘기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연수생들 교육할 때도 이 부분을 아예 다 해결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서도 다뤘다시피 속기가 이제 이렇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것처럼 속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는 거.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도 그럼 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 주실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는 좀 이제 궁금했고 이제 좀 다뤄보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정확도가 90%가 나오면 다음 진도로 넘어간다. 는 게 지금 속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전 이것도 참 궁금한 게 왜 이것을 하고 계시는지가 되게 좀 궁금해요. 이제 시험 점수 합격 기준이 90점이니까 라고 하실 텐데 시험 합격 기준이 90점인 거지 왜 공부를 목표를 90점으로 두냐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원장님 똑같은 생각인 게 공부는 90점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러면 자수를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최소 95점은 나오셔야 돼요. 정말 최소로 95점은 나오셔야 다음 지도로 넘어갔을 때 기복이 안 생기죠.
근데 학생들은 시험이 90점이니까 나는 그래 90점 넘어서 다음 파일로 넘어가요. 이건 전혀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파일을 이제 90점 나오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내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죠. 저희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속기하면서 내가 늘고 있나? 이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느는 느낌이 안 나니까 돌아보면 늘어있다고 하는데 그 느낌도 들었고 그것도 한계 있어요. 네. 이제 돌아보면 늘어 있었고 아 나 늘었구나 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치면은 아 아닌 것 같아. 그죠. 왜냐면은 그 전전 단계를 쳐보면은 이거를 내가 완전히 갖고 놀 만큼 칠 수가 없으니까. 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2급을 취득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3급을 쳐보게 하니까 83인가 82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80 중반까지는 절대 아니었어요. 거의 70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급 속기사가 아니죠. 2급 속기사가.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90으로 둬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점수가 뭐 80점이 나오든 90점이 나오든 뭐 95점이 나오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서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맞춤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죠. 그렇죠. 이 맞춤법 안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맞춤법도 참 저는 많은 분들은 점점 바뀌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속기를 하면 맞춤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 맞춤법에 대한 비중이 점점 이제 낮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 따고 공부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시는데 학생들이 맞춤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랬으니까요. 왜냐면 맞춤법은 뭐 이제 어떤 시험 맞춤법 시험 문제에 접근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공부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런 맞춤법을 이제 거의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맞춤법이 이제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하는 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법 공부를 따로 하셔야 한다. 그렇죠. 제가 맞춤법을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되게 안 했어가지고 네. 전 맞춤법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맞춤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었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막 대명사, 막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속기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맞춤법 공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맞춤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선행하고 그리고 예외사항만 외우면 됩니다. 속기사는 그 이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맞춤법의 이해에 대해서 끝을 내시면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암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무작정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는 붙여요. 동사니까요. 근데 운동하다는 붙이는지 띄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다, 운동하다 이런 걸 따로 필기를 해놓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수영하다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병행되시면서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학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표가 자격증이시기 때문에 실무는 이제 좀 생각을 따고 나서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어차피 실무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도 이제 좀 찾아보고 주변에 좀 이제 들어보고 하면은 자격증 따고 내가 이제 실무에 들어왔는데 너무 다른 세상이더라. 180도 다르다 일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백스페이스를 사용하고 띄어쓰기도 지키고 그리고 맞춤법 공부도 계속 병행하면서 그리고 공부 점수가 이제 90점이 목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속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하셔야 이렇게 돼요.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격증이 따라오는 게 돼야 돼요. 그렇죠. 따라오는 게 돼야 되고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셨을 때 바로 실무에 녹아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 그리고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이제 커뮤니티 글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1급 파일을 맞춤법 다 지키면서 치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뭐 이런 글을 봤잖아요. 맞죠. 그 답글에 뭐라고 써서 있었죠? 이제 결론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였어요. 저희 포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속기사 거의 대부분이 다 1급 속도에서 맞춤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너무 기본이에요. 자,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백스페이스 무시하고 띄어쓰기 무시하고 맞춤법 무시하고 1급 따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 몇 개 하다가 일이 안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학생이? 와, 나 1급 따면은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속기 진짜 이거 따도 의미 없네?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죠. 학생들이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일단 공부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점수 90점으로 두지 말고 더 높이 두시고요. 그리고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같이 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지키면서 속도 올리는 거 모르겠다면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나서 막말로 시험 일주일 전이라도 상관없는데 시간 많이 해서 한 달 전에, 시험 한 달 전에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하는 걸 이제 안 하는 연습을 잠깐 하세요. 그러면 금방 그 부분은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자격증 따고 이제 그때는 흘려쳐도 되잖아요. 맞춤법 띄어쓰기 안 시켜도 되고 백키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시고 자 1급 땄죠? 그러면 본인한테는 뭐가 남아있어요? 백키 쓰는 거, 띄어쓰기 하는 거, 맞춤법 하는 거 본인한테 다 있습니다. 실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이런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찾아뵙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 다 적용하면서 치는 속기사랑 그리고 이거 이제 맞춤법이랑 초안 작성 때 맞춤법 다 못하시는 속기사랑 거의 차이가 업무를 끝내는 차이가 심하게는 10배가량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거는 실무 때 사람들을 보면서 직접 겪고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